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는 지구 온난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구 온난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 개념부터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목을 일단 한번 써볼까요? 제목은 뭐가 된다. 제목은 왜 안 써지나? 자, 그러네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다.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뭐 생각하면 된다? 지구 온난화를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이 지구 온난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 개념이 뭐냐면, 그쵸? 흑체 복사예요. 흑체 복사. 자, 흑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검은색 물체죠. 검은색 물체의 특징이 뭐죠?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하는 복사 에너지를 100% 흡수하고, 그리고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를 100% 방출하는 이상적 물체를 흑체라고 하는데요. 이 흑체가 복사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처음 이론적으로 이제 규명한 사람이 플랑크예요. 플랑크.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플랑크 곡선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뭐냐?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자, 무슨 얘긴고 하니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흑체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여기서 흑체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 모든 물건이 다 흑체라고 근사적으로 생각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즉, 태양도 흑체고 누구도 흑체다, 지구도 흑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때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요, 자, 파장에 따라서 복사 에너지가 강도가 달라집니다. 자, 이것이 에너지 강도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 파장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요만큼이고 요 파장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요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장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 플랑크 곡선이에요. 자, 근데 얘는 온도가 높은 흑체 또는 온도가 높은 천체라고 생각해도 돼요. 온도가 높은 천체의 플랑크 곡선이에요. 근데 온도가 낮은 천체의 플랑크 곡선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얘는 뭐라고요? 저온 흑체 또는 저온 천체의 플랑크 곡선이에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플랑크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면적이 다르죠. 고온인 경우에는 면적이 넓죠. 저온인 경우에는 면적이 좁아요. 자, 그런데 이 플랑크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면적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면적이 뭐를 의미할까요? 자, 보세요. 요 파장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 요 파장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 또 요 파장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 즉 요 길이가, 요 막대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파장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이 파장에 해당하는 막대의 길이를 다 더하면 결과적으로 플랑크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면적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플랑크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면적은 뭐를 의미한다? 각각의 파장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모두 더한 것. 즉, 모든 파장에서 방출된 에너지 양, 전체 에너지의 양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다고요? 면적이 넓다?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어떻다는 겁니까?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플랑크 곡선을 해석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천체 또는 흑체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1차 함수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자, 이 비례한다는 것을 등식으로 바꾸려면 비례상수가 필요하겠죠?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시그마라고 씁니다. 시그마. 여러분들 시그마 하면 수학 시간에 이렇게 대문자 시그마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소문자 시그마예요. 그래서 천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는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천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E는 시그마 T 4승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붙어요. 자, 이 조건은 뭐냐면 천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지구를 생각해도 되고 태양을 생각해도 돼요. 자, 얘 표면 온도가 T예요. 그러면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 E는 시그마 T 4승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어떤 조건? 이 천체의 뭐를 통해서 단위 면적을 통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시그마 T 4승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표면 온도가 T인 천체가 있다. 이 천체의 표면에서 단위 면적을 통해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얼마다? 시그마 T 4승이라는 거죠. 자, 이 천체가 방출하는 전체 에너지의 양은 시그마 T 4승보다 더 많겠죠. 시그마 T 4승은 뭐라고요? 이 천체의 단위 면적을 통해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된다는 거죠. 자, 이해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이런 차이가 있죠. 자, 지금 고온인 걸로 한번 볼게요. 자, 요 파장에서는 에너지가 요만큼 방출되고 요 파장에서는 에너지가 요만큼 방출돼요. 어때요? 각각의 파장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양이 다르죠? 근데 어느 파장에서? 그쵸? 요 파장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방출됩니다. 자, 이러한 파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람다 맥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파장을 나타내는 문자가 흔히 람다죠? 들립자예요. 이게 로마자입니다. 그리스 로마자. 람다고요. 맥스는 뭐예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맥시멈 파장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람다 맥스는 최대 에너지 파장입니다. 자, 지금 고온인 경우에는요, 최대 에너지 파장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저온인 경우를 볼까요? 최대 에너지 파장이 여기에 있어요. 이때 에너지가 가장 많잖아요. 이게 저온의 최대 에너지 파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온도가 높은 천체일수록 최대 에너지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온도가 낮은 애에 비해서 온도가 높은 애의 최대 에너지 파장이 그렇죠, 짧은 애예요. 즉, 천체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가장 강한 파장, 최대 에너지 파장은 온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에너지 파장이 짧아진다.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식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람다 맥시멈 파장하고요, 천체의 표면 온도를 곱한 값은 어떠하다?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 값이 일정하니까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람다 맥스는 짧아지게 되고,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람다 맥스는 어떻게 돼요? 길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일정한 값은 얼마냐면요, 2897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대충 우리가 얼마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300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3000. 자,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람다 맥스는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랑크 곡선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플랑크 곡선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요 식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플랑크 곡선은 천문 파트에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내용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다 이해를 하고 알아두면 천문 파트에서 공부하기가 더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이 플랑크 곡선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뭐를 한번 해보자. 저 태양하고 지구를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죠. 태양과 지구. 자,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태양과 지구가 표면 온도가 달라요. 표면 온도가 다르다. 태양은 표면 온도가 얼마예요? 높죠? 6000K예요. 6000K. 지구는 얼마예요? 지구는 평균 기온이 15도씨예요. 그 절대 온도로 환산하려면 273을 더해야 되는 거죠. 15도씨에 273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288이 되죠. 그러니까 대충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요? 300K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람다 맥스를 한번 구해 볼까요? 람다 맥스는 조금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람다 맥스 T는 일정하다. 그게 얼마라고요? 3000이었잖아요. 근데 태양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6000이잖아요. 그럼 람다 맥스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0을 우변으로 넘겨보게 되면, 그렇죠, 6000분의 3000, 2분의 1, 그렇죠,
0.5 마이크로메타가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는 온도 T에 300을 넣어주면 되니까 300, 람다 맥스 곱하기 300이 3000이니까 람다 맥스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 마이크로메타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를 비교해 보면 태양 복사는 어떻다는 거예요?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단파 복사라고 합니다. 태양 복사 이꼬르 단파 복사예요. 그럼 지구 복사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지구 복사 이꼬르 장파 복사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 복사는 뭐예요? 태양 복사는 파장이 요 범위죠? 얘네는 뭐냐면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자, 반면에 지구 복사는 파장이 10마이크로죠?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 적외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를 가시 복사, 지구 복사를 적외 복사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혹시 몰라서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전자기파 중에서 인간이 볼 수 있는 파장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이 얼마냐면 0.4에서 0.7 마이크로메타 사이의 전자기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0.7을 넘어가죠. 여기서부터 1mm까지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적외선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봐놓고 넘어가면 아무튼 편리하죠. 그래서 지구 복사는 10마이크로메타니까 적외선에 해당하고 태양 복사는 0.5 마이크로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가시광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지구 대기가요, 이 전자기파를 흡수하거나 또는 그냥 투과를 해요. 근데 뭐에 따라서 흡수 투과가 결정이 되느냐? 파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어떤 애는 흡수하고 어떤 애는 투과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선택 흡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떻게 선택 흡수를 하느냐? 태양 복사 중에서요,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 있죠. 이 자외선은요, 지구 대기가 흡수를 해요. 누가 흡수해요? 다 잘 알고 있죠? 오존이 흡수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누구도 흡수를 하는데 기여를 하냐면, 그쵸? 산소도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흡수하는 파장 영역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럼 오존이 없어도 되겠네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소 분자와 오존 분자는 모두 자외선을 흡수하는데 자외선 여러 파장이거든요. 흡수하는 파장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오존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꼭 오존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외선보다 파장이 긴 게 뭐였죠? 그렇죠. 자외선보다 파장이 긴 게 가시광선이었죠. 자, 또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를까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전자기파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0.4에서 0.7 마이크로메타. 이게 가시광선이에요. 이 가시광선은 다시 파장이 0.4에서 0.7이니까 0.7 쪽이 길죠. 이게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0.4 쪽이 짧죠? 이게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 보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길다? 빨간색 바깥쪽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적외선이라고 하죠. 이 적외선이 1mm까지고요. 1mm보다도 더 길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파라고 하는 거죠. 자, 반면에 가시광에서 파장이 짧은 게 0.4 마이크로메타였죠? 얘가 보라색이에요. 이거보다 더 짧으면 보라색 바깥쪽이기 때문에 자색 바깥쪽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자외선이라고 하죠. 자, 이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걸 X선, 더 짧은 건 뭐라고 해요? 감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여하튼 지구 대기는 가시광선을 흡수를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냥 투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까지, 자, 태양 복사가 지구 대기를 뚫고 지상까지 누가? 가시광선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지구 대기가 가시광선은 그냥 투과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쵸. 세 번째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길어지니까
적외선이 되겠죠. 적외선. 자, 그러면 적외선은 지구 대기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지구 대기가 흡수합니다. 지구 대기 중에서 누가 흡수하느냐? H2O, CO2.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요. CF2, Cl2. 이거 프레온이에요. 프레온. 프레온의 화학식은 다양합니다. 뭐 이렇게 조금 분자식이 길면 프레온이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메테인, 그 다음에 산화 이질소, 그 다음에 오존과 같은 분자들이 적외선을 흡수합니다. 자, 이때 이 적외선 흡수에 있어서 기여하는 정도는 H2O와 CO2가 가장 큰 거죠. 자, 근데 사실 같은 양이라고 한다면 가장 강력한 이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는 사실은 프레온이에요. 프레온. 근데 절대량에서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실제 양이 많기 때문에 실제 적외선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기체는 CO2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구 대기가 적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온실효과예요. 좀 이따 온실효과 설명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이 있어서 선생님이 촬영하다 다른 데를 갔다 와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온실기체. 자, 동일한 농도일 때는, 동일한 양일 때는 가장 강력한 온실기체, 즉 가장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기체는 프레온이에요. 근데 실제 지구 대기에서 적외선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애는 누구라고 보면 된다고요? CO2라고 보면 된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럼 H2O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H2O하고 CO2가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정도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H2O는 왜 얘기를 안 하냐면은 대기 중에 H2O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응결을 하거든요. 물방울로 응결을 해요. 자동으로 그 양이 조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2O는 이야기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이 H2O가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거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요, 대기의 창영역이에요. 창영역. 자, 창영역이라는 건 뭐냐? 창 어때요? 유리창 어때요? 그렇죠? 태양 복사를 그냥 투과시키잖아요. 즉, 지구 대기가 유리창처럼 흡수하지 않고 투과시키는 파장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영역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가시광선은 창영역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럼 이 가시광선 말고도 지구 대기가 흡수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는 파장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그쵸? 적외선 창이에요. 적외선 창. 적외선 창영역이 있어요. 자, 지금 뭐라겠어요? 적외선은 지구 대기 온실 기체가 흡수한다고 했죠? 근데 적외선 파장이 넓거든요. 이 중에서 요 파장은 흡수되지 않고 있어요. 요 부분을 창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파장이 얼마냐면 8 내지 12 마이크로메타예요. 뭐 책에 따라서는 8 내지 13 마이크로메타라고도 합니다. 계략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요 파장에 해당하는 적외선은 지구 대기가 흡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또 있어요. 자, 이거는 고등학교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전파의 창이에요. 자, 전파 영역 중에서 파장이요. 1cm에서부터 10m에 해당하는 전파는요, 지구 대기가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파의 창이에요. 그래서 창 영역은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가시광창, 적외선창, 전파의 창. 그런데 이거 고등학교에 안 나와요.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기의 창 영역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외선 창을 생각하면 돼요. 파장이 얼마? 8 내지 12 마이크로메타에 해당하는 적외선을 지구 대기가 흡수하지 않는다. 이것을 창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의미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 흡수도 끝났고요. 네 번째는 뭐냐? 복사 평형입니다. 복사 평형. 자,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자, 얻는 복사 에너지와 잃는 복사 에너지가 평형을 이룬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검은색 구리통이 있어요. 자, 여기다 스티로폴로 뚜껑을 해놓고요, 온도계를 꽂아요. 그리고 전기 스탠드로 얘를 가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리통의 온도가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거죠. 이 구리통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를 측정해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진다고요?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요. 시간이 갈수록. 하지만 일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 온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냐? 자, 이겁니다. 처음에 구리통의 온도를 10도씨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10도씨에 해당하는 구리통은요, 10도씨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자기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 복사 에너지의 양은 아까도 얘기했었죠. E는 시그마 T 4승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10도씨니까 10도씨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걸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전기 스탠드로부터는 얼마가 날라오냐면 100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얘는 100을 받고 10을 내보내니까 얼마가 남아요? 에너지가 90이 남는 거예요. 그럼 남는 에너지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온도가 15도씨가 됐어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방출한 에너지도 증가하겠죠? 50이 됐어요. 얘는 얼마를 받고 있어? 100을 받고 있거든. 근데 50이 나가니까 또 50이 남는 거죠? 그 남는 50 때문에 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됐어요? 온도가 30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30도가 되니까 방출한 에너지가 또 요식 때문에 더 많아지겠죠? 얼마가 됐냐면 100이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를 받고 있으니까? 100을 받고 있으니까 100을 받고 100을 내보내요. 더 이상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더 이상 남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즉 얘는 뭐라고요? 받는 복사 에너지와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가 같아진 거죠. 이게 바로 복사 평형인 겁니다. 의미 이해됐죠? 즉 여기에서는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잖아요. 이 시간 이후로는. 이걸 T제로라고 해볼게요. T제로 이전에는 얻는 에너지하고요, 잃는 에너지, 누가 더 많았던 거예요? 얻는 에너지가 많았던 거죠. 하지만 T제로가 지나면서 얻는 에너지와 잃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같아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체는요, 다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잠깐 동안은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다 무슨 상태에 도달한다? 복사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거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이 전기 스탠드, 이게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구리통 지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는 끊임없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받는 만큼 내보내는 복사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도 일정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미 이해됐죠? 자, 복사 평형을 이렇게 이해해두면 되겠고요. 자,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뭐냐?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온실효과예요. 온실효과. 자, 온실효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지구 대기가 없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대기가 없다. 자, 그러면은요, 태양 복사 중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에너지의 양을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구는 100을 받고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을 내보내면서 복사 평형 상태에 다다릅니다. 자, 그런데요, 지구가 대기를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복사 평형에 다다르느냐? 좀 상황이 달라져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지구 대기예요. 이게 지구 대기고요. 이게 지표면이에요. 자, 이게 태양입니다. 지구로 날아오는 태양 복사가 얼마라고요? 100이에요. 자, 그런데 태양 복사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가시광선, 단파 복사예요. 근데 지구 대기는 단파 복사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투명하다고요. 물론 엄밀히 치면 태양 복사에 뭣도 있어요. 자외선도 있고요. 적외선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지구 대기가 흡수를 하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단순하게 생각을 합시다. 지구 대기는 뭐다? 태양 복사는 뭐다? 다 가시광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대기는 어떻다고요? 가시광에 대해서 투명하다. 그냥 투과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태양 복사가 지구 대기를 통과해서 지표면에 100% 흡수가 돼요. 그럼 지표면은 복사 평형을 위해서 얼마를 내보내요? 100을 내보내죠. 자, 그런데요, 지표면이 내보내는 복사는 뭐예요? 가시광이 아니죠? 적외선이에요. 근데 지구 대기는 적외선을 흡수하잖아요. 온실기체가. 자, 그러면 100을 대기가 흡수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0을 흡수한 대기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면 복사 평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복사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를 내보내요? 100을 내보내는 거예요. 어디로요? 저 위랑 아래로. 그러니까 위로 50 나가겠고 아래로 50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지표면이 지구 대기로부터 50 받았으니까 복사 평형을 위해서 얼마를 내보내요? 50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얘도 또 적외선이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 대기가 흡수하는 거죠. 자, 지구 대기가 50을 먹었으니까 복사 평형을 위해서 또 얼마를 내보내요? 50을 내보내죠. 어떻게? 위로 25, 아래로 25. 자, 지표면은 또 내보내는 거예요. 25를 또 내보내고, 그러면 적외선인 25를 지구 대기가 흡수하고, 지구 대기는 다시 25를 또 내보내는 거죠. 어디로? 위아래로. 어떻게? 반반씩. 12.5씩. 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언제까지? 0이 될 때까지.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얘는 태양 복사 100 말고도 얼마를 더 받았어요? 그렇죠? 대기로부터 나오는 복사 에너지 50, 25, 12.5 또 반반반 계속 받을 거예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돼요? 이거 등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에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이거 계산해 보면 100이에요. 100. 자, 따라서 지표면 입장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100, 그 다음에 대기 복사 50, 25 반반반 100. 200을 받는 거예요. 200 받죠? 그리고 얼마를 내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200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상태? 그렇죠? 복사 평형 상태에 다다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대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 입장에서요. 대기 입장에서 받는 양 얼마예요? 100, 50, 25. 이것도 다 더해보면 200이 되겠죠? 그리고 200을 내보내면서 복사 평형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지구예요. 지구. 여기까지가 지구예요. 지구 밖에서 지구로 얼마가 들어왔죠? 100이 들어왔어요. 지구에서 지구 바깥으로 얼마가 나가고 있어요? 이거 다 더해보면 얼마예요? 100이에요. 지구 전체로 보았을 때 100을 받고 100을 내보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사 평형이 되는 거죠. 의미 이해됐죠? 이거 복사 평형 할 때 항상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누구 입장? 지표면 입장, 그 다음에 대기 입장, 그 다음에 대기 꼭대기, 지구 입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 입장에서 얻는 양과 잃는 양이 같다는 방정식을 세우고, 대기 입장에서 얻는 양과 잃는 양이 같다는 방정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구죠. 지구 입장에서 받는 양과 잃는 양이 같다라고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세 개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지수를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지금 우리는 온실효과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대기가 없을 때는 얼마를 받는 거예요? 100 받고 100 내보내는 게 평형이에요. 근데 대기가 있으니까 얼마를 받고 200 받고 200을 내보내요. 자, 내보내는 양이 얘는 100이고 얘는 200이에요. 내보내는 양은 2는 시그마 T 4승이잖아요. 200을 내보낸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온도가 높다는 얘기죠. 이 대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기가 흡수해서 다시 내보내는, 다시 흡수해서 다시 내보내는 이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간 거죠. 이게 바로 온실효과인 겁니다. 자, 온실효과 의미 이해됐나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구 열수지를 해야 되는데, 지구 열수지 어떡할까요? 자, 조금 양이 많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볼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구 열수지는 다음 시간에 또 수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